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장관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역시 북러 무기거래 문제를 비판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돈 세탁 등 제재 회피를 돕는 조력자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5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의 국제교류재단이 25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미 전략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러북 군사협력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Now, we're seeing this as a two-way street that is increasingly dangerous. With, on the one hand, a Russia desperate to find equipment, supplies, technology for its ongoing aggression against Ukraine, but also a DPRK that is looking for help to strengthen and advance its own missile programs. We're working hand in hand with other partners and allies to highlight the dangerous ways Russia and North Korea's military cooperation threaten global peace and security. 블링컨 장관은 또 70주년을 맞은 미한 동맹은 안보로 출발해 현재 모든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면서 SK실트론, 한화큐셀 등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생명공학과 첨단 기술 분야와 달 탐사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s you all know, in just a few days, we will celebrate 70 years since our country signed the Mutual Defense Treaty. 70 years of a relationship that has grown from a key security alliance into a vital global partnership, one that's broadening in scope and significance seemingly every day.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국 안보 위협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Attempts to assist North Korea's unlawful programs or to engage in arms trade with North Korea must therefore stop. We sternly warn that these actions not only flagrantly violate multiple resolutions but also endanger Korea's security. As President Yoon has been stressing,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including Russia and China, have a heavier duty to abide by binding resolutions adopted by the Council.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벤 홀런 동아태 소위원장 역시 이날 연설에서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푸틴의 전쟁에 연료를 공급하는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벤 홀런 의원은 그러면서 기존 대북 제재를 더 잘 이행해야 한다며 여전히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has identified a variety of schemes the DPRK is using to evade those sanctions and some of the firms that are aiding and abetting in that effort. And we need to do more to plug the gaps in the enforcement regime, including cracking down on North Korea's use of crypto to evade sanctions to fund its illegal weapons programs. 벤 홀런 의원은 그러면서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으로서 다음 주에 한반도 관련 청문회를 열고 북러 밀착과 대북 제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이 정상회의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관련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미국은 자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주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각국의 능력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다른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관계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최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개각을 통해 외무상과 방위상을 모두 교체한 것이 미한일 3국 협력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몇 주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이고 중요한 3국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3국 간 협력이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그 점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여러 장소에서의 불법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활동을 목격했다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제67차 IAEA 연례총회 연설에서 이 같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날 총회에서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추구 조치를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5일 개막한 제67차 IAEA 연례총회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며 총회에 참석한 177개 회원국들은 2022년 연례 보고서와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안전, 북한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작품이 다수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를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유엔 안보리는 만수대 작가들의 해외 작품 전시 활동에 대해 북한에 직간접적인 이득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단독 보도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장쑤성 우시시 문화예술연맹 등의 후원으로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북한 현대유화 명인전입니다. 이 전시회에는 북한 유화 작가 13명의 작품 69점이 전시됐습니다. VOA가 참여 작가 명단을 확인한 결과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로 알려진 김기철, 정영화 등 2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91년 북한 예술가들에게 수여되는 최고 등급 훈장인 공훈 예술가 칭호를 받은 김기철은 현재 평양 미술대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09년 호주 브리즈번 소재 국립미술관인 퀸즐랜드 아트갤러리가 주최한 전시회에 만수대 창작사 소속으로 작품을 출품해 대회에 소속이 알려졌습니다. 1992년 공훈 예술가 칭호를 받은 정영화 역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로 각종 선전화와 유화 창작 분야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작가로 해외에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1명 가운데 상당수도 북한 내 최고 영예인 인민예술가와 공훈 예술가 칭호를 받은 미술작가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71호를 통해 만수대 창작사를 제재 대상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해당 작품을 구매하거나 소유,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우시박물관 측은 전시회 설명을 통해 북한 작가들의 작품 총 69점을 소장하고 있다고 밝혀 해당 작품을 북한 측으로부터 구입했거나 대여 또는 양도받는 등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스히사 전 위원은 25일 VOA에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예술가들은 이론의 여지 없이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가 지적한 노동자 범주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활동은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지정에 따라 만수대 창작사와의 모든 거래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이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유엔 제재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선박 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내다 탈북한 이현승 글로벌 피스 재단 연구원도 이날 VOA에 북한 내 거의 모든 예술가들은 모두 만수대 창작사 소속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소속을 숨기는 등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해외 전시 활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북한 그 회사가 국가의 창납금이라든지 이런 걸 바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전시회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 만수대
창작사나 또 북한의 이 작품들이 계속 외부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쨌든 그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좀 고스란히 그 돈은 다 정권으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해외에서 거부감이 있는 선전 사상용 작품 대신 풍경이나 인물 위주의 유화 작품을 해외 판매에 적극 이용하고 있는 만큼 북한 작가 작품의 중국 내 전시 및 판매에 대해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기간 한산했던 북러 접경 지역이 다시 분주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쪽 지대를 촬영한 24일자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열차로 추정되는 긴 형태의 물체 3개가 발견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으로 약 2km 내려온 이 지점은 통상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온 열차가 정차하는 지점인데 열차는 모두 화물의 선적이나 하역이 이루어지는 야적장 일대 선로에 모여 있는 형태로 포착됐습니다. 앞서 이 지점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러 직전인 7일부터 방러 기간이 끝난 이후 며칠간 열차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지점은 러시아 기차가 무기를 인도받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지난해 11월 촬영 사진을 백악관이 지난 1월 전격 공개했던 곳이어서 최근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실제 무기 운송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범죄 그룹이 미국 보건부문에 독특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의료 및 공중보건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범죄 위협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은 모두 상당한 사이버 강국이라면서 두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 보건부문에 정보 지원에 위협을 가하는 사이버 범죄 그룹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정보안보실과 보건부문 사이버안보협력센터가 공동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또 북한과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은 미국 의료부문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에는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미국 보건 분야를 노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건부문 사이버 주의보를 발령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이 미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은 국제 경제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의 상무부가 개최한 한미 첨단산업기술협력 포럼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악의적인 행위자와 적들에게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과의 공동 경제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 파트너십은 컴퓨팅과 청정에너지, 기타 핵심 신흥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그리고 악의적 행위자로부터 우리 공동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경제적 조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아래 시행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거론하며 미국 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